네, 이틀 전에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막았던 것이 삼성그룹주였다면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가 깜짝 실적에 힘입어 무려 10%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그래도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10월 28일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두 분과 하나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직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오전 10시에 S-오일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조 2,89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 급감한 1,41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부진한 업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사장님, 앞으로도 이제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적은 뭐 아직은 좀 개선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주가는 뭐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닥으로 일단 보고 있고 요새 이제 석유화학 쪽은 워낙 좋은데 이제 화학의 또 한 축이죠. 정유는 정말 뭐 이 주가 자체가 좀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그냥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못 갔던 섹터가 딱 두 개 있어요. 네. 정유랑 조선업종입니다. 이게 다 둘 다 유가에 연동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유가가 좀 움직여줘야 갈 수가 있는데 유가도 좀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원유 수요도 워낙 좀 감소하고 있고 또 일단 사실 이게 백신이 나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는데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지금 계속 뭐 된다 안 된다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저는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나오는 시점에선 어쨌든 사람들의 이동도 늘어나고 여행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백신 나온다고 어쨌든 믿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를 지금부터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는 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면에서는 뭐 어쨌든 정제 마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안 좋겠지만 그다음 PO라고 그러죠. 이게 뭐 인조 가죽이라든가 뭐 자동차 시트 같은 거 이제 만드는 소재인데 주로 이제 SKC가 이걸 거의 독점하던 건데 그 몇 년 전에 갑자기 S-오일이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번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생산에 들어갔고 이게 지금 요즘에 워낙 좋습니다. 이 석유화학 쪽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이 석유화학 그러니까 정유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화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윤활유 원료죠. 이것도 상당히 좀 마진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석유화학 쪽에서 뭔가 좀 좋은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자일렌이라고 있습니다. PX라고 하는데 이 TPA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옷을 만들 때 주로 폴리에스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원료가 TPA이고 그 TPA의 또 원료가 파라자일렌입니다. PX라고 하는데 이걸 정유회사들이 옛날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호황일 때. 근데 이게 마진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증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도 터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역발상으로 이제부터 좀 정유주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석유화학주를 좀 비중 축소를 하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유가도 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뭐 크게 잃을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뭐 이미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또 실적을 앞두고 있는 S-오일 저희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LG노텍 보겠습니다. LG노텍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매출액은 1조 9,360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4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지금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야겠지만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애플 관련주의 특성답게 애플에 공급되는 모멘텀과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LG노텍이 바라보는 게 지금 아직까지 뭐 카메라 모듈 전문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회사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동안 저수익 사업은 정리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LED 쪽도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전장용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게다가 또 통신용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트리플 카메라 관련된 쪽의 사업들을 계속 드라이브하면서 돈 되는 쪽으로 계속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는 쪽은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쪽은
LG그룹이 맞춰가는 이제 전장용 쪽으로 같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카메라도 대표적으로 뭐 센서나 카메라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전기차 쪽에서는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잘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3분기가 실적 흐름들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4분기의 영향권 그리고 올해 통틀어 따지게 되면 올해 실적 괜찮고요. 네.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 분위기는 반응할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지금 패턴을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또 고점이 낮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수렴형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연동될 수 있는 게는 LG노텍만 보는 게 아니라 IT 부품의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기와 LG노텍 모두 다 같이 연동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나오는 모멘텀들 이쪽에 한 17만 원대를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오히려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박스권 안쪽 쪽에서 계속 궤적을 그려가다가 시장의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LG노텍과 삼성전기 요즘에 잘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LG노텍은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괜찮을까요? 더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겠죠. 시장 분위기가 이제 IT 그리고 또 이쪽으로 좀 뭔가 변화가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확인되면서부터는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그 전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저희가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OCI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장 마감과 함께 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OCI는 매출액이 5,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무난한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차장님, 태양광 산업의 변화와 함께 실적도 지금 정상화되는 단계인가요? 사실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세 개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 그다음 수소인데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사실 태양광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광은 중국하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중국 회사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한국 회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중국 회사들은 전기료가 엄청 싸거든요. 특히 이 폴리실리콘 만들 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군산 공장에서도 이제 그거 다 설비 없애고 결국 이제 그쪽은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했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집중한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전기료가 쌉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OCI가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있지만 비용 구조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사실상. 이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주가 엄청나게 이제 빠진 상태잖아요. 거의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OCI의 원가를 한 $8 정도, 톤당 $8 정도 추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좀 유지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PV인사이트라는 곳에서 항상 일주일간의 이 폴리실리콘 가격 데이터를 공개를 해줘요. 예전에 진짜 이거 많이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보니까 이제 오늘 또 발표하겠지만 $10.6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 이상만 만약에 이 가격이 유지하면 뭐 OCI 주가는 좀 계속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석유화학 실적도 괜찮고 DCR이라고 이게 이제 인천에 하객동 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OCI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분양을 할 텐데 이 부동산 개발했을 때 이게 장부가가 지금 1.17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1.5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분양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분양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좀 부동산 가치도 일단 부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태양광도 어차피 글로벌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7만 원까지는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좀 가져가는 전략. 다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10가 깨진다. 그때는 조금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분위기 역시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M&A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기는 했죠. 이번 3분기 실적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는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8,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9% 감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96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최근에 딱히 이슈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적과 주가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건설주입니다. 네. 근데 좀 특수한 건설주죠. 특히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해프닝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어느 정도 물 건너가다 보니까 그러면 HTC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딱 보려고 했는데 주가는 안 가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부대 비용들이 발생했죠. 계약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법정 공모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면 생각보다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지겠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지금 어떤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럼 들어왔던 자금을 일단 어느 쪽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특히 지금 현금 두고 쌓아놓으면은 정부가 또 세금 때린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를 어떻게 어떤 회사의 방향과 함께 어떤 이어간다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그에 따른 변화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모를 또 친환경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드라이브를 걸을지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종 대비해서 많이 소외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앞으로 어째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또 실적 흐름들이 계속 수주가 이어져야 될 텐데 또 HTC 현대산업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정부가 콕 집어서 제재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규제가 또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관망 쪽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제한적이다라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25,500원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탄력들을 강화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 쪽에서는 그냥 실적 잘 나온 GS건설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이S&D 실적 이번에 3분기도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실적과 또 배당과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는 차라리 동부건설이 낫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건설주 쪽에서는 이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왠지 다른 건설주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볼만한 건설주들이 뭐가 있는지 3가지 정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 볼게요. 매출액은 1조 1,419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가량의 급감 예상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라든지 면세점 사업부 모두가 지금 시장 성장률을 하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부진 속에 당분간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주가는 네. 바닥권이 한 것 같은데 밸류로 보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이 화장품 회사들은 일단 전통적으로 성장 산업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성장보다는 이제 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또 중국 쪽으로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흐름들인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했던 배경은 이제 이니스프리를 중심으로 중저가 쪽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은 중저가 시장은 거의 지금 완전 전쟁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니스프리가 설 자리가 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후퇴하는 분위기고 결국 그 화장품 회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온라인하고 사실은 이제 고가 브랜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LG생활건강 왜 이렇게 잘 가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 모양이나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생활건강의 후는 매출 성장률이 막 30% 이상씩 계속 나와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지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비중에서 고가 브랜드 비중이 지금 설화수가 20%가 좀 채 안 되거든요. 이걸 어쨌든 높이고 온라인도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성장률이 확인이 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한 언젠가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차트 좀 가져왔지만 옆에 있는 게 LG생활건강이고 이게 아모레퍼시픽 월봉이에요. 완전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장품 다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으면 아모레퍼시픽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LG생활건강은 역사적 좀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두 회사가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 한쪽은 고가 브랜드가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고 그러니까 후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죠. 근데 설화수는 아직은 그만큼의 성장이 못 나오고 또
또 너무나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 브랜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향후의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주면 LG생활건강처럼 주가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계속 해보세요.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지금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준에서 아모레퍼시픽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분들 각 종목들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대표님. 네,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이제 덴티움이라는 회사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나쁘지 않게 발표했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임플란트 관련돼서 2위 업체인데 중국에서도 상하이 중심으로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조세 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한 103억을 환급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뭐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난 주가가 위축됐던 요인이다 보니까 그의 이제 해소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베트남 공장으로 모두 다 또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인 실적의 개선 변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올해는 실적이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또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주가가 회복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특히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직 그 과거 흐름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어떤 한 단계 밀려서 박스권 횡보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실적에 대한 변화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차로는 중기 저항권위는 47,5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34,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댐티움이라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